반갑습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의 저자 산천인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지상겸계입니다. 지상겸계는 엄들 속에서 희소성을 갖는 양요인 구삼이 주인공 노릇을 하는 그러한 호입니다. 구삼은 공자님처럼 스승의 역할을 하는 효인데, 이러한 스승의 역할을 하는 구삼과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고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주역 개사와 효사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본문을 살펴보면 2.3 행복을 부르는 스승의 겸손 지상경 지상경 여기서 이제 지상경에서는 이 구삼, 구삼은 이제 도지사급 스승입니다. 도지사급 스승. 도지사급 스승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배입니다. 도지사급 스승. 그리고 이제 이 지상겸에서 이 겸이란 겸은 겸손할 때 겸손, 겸허하다 이런 겸자. 사람들은 이 겸손한 걸 좋아합니다. 교만한 것보다는 겸손한 걸 좋아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자가 들어가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개가 보면 도지사급인데, 이제 이 개는 이제 산천인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공자님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이 공자님의 그런 이제 공자님을 연상하는 뭐 그런 계입니다. 걔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이기 때문에 교재 본문을 이제 빠르게 읽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경계를 중지공계와 비교해보면 중지공계가 모든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 행복의 바닥이라면, 지상경계는 그 바닥에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세 번째 걸음을 내딛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지상경계는 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제 첫 번째 지뢰보, 그 다음에 지수사, 그 다음에 지상경, 세 번째 발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중지공계가 가슴 속에 숨을 모아서 숨이 가득 찬 상태라면, 이 지상경계는 숨을 떼기면서 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경계는 그 상태에서 세 번째 숨을 내뱉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공계가 배가 부르거나 해서 식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이 지상경계는 식욕이 발생하여 처음보다 조금 더 많이 배고픔을 느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지공계가 산의 정상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상태랍니다. 지상경계는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세 번째 걸음을 내딛는 단계, 정상으로 올라가는 세 번째 걸음을 내딛는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지공계가 모든 욕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지상경계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발생한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행복에 비유한다면, 중지공계가 행복의 바닥이라면, 이 지상경계는 행복의 꼭대기로 향하는 세 번째 걸음을 내딛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지공계가 겨울에 씨앗으로 저장하는 행복이라면, 이 지상경계는 봄에 새싹이 탄생하여 자라나는 그러한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부르는 향기와 같은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 사람은 우리 사람들은 이 겸손한 걸 좋아합니다. 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이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산천인처럼 이렇게 겸손한 스승을 좋아합니다. 지상경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상경계는 음양의 비율이 5대1이고 음이 5개, 양이 하나인데, 이 하나뿐인 양요인 구삼은 희소성 무선의 법칙에 따라서 개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삼은 상부에 정응하는 자결적인 상륙이 있으며, 그리고 바로 위에는
음인 육사가 있으며 바로 아래에는 유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지공계가 이제 자동차에 브레이크만 있고 엑셀이 없어서 멈춰 있는 상태랍니다. 이 지상경계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도 있고 엑셀도 있어서 저속의 3단기어로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지공계가 스승이 없고 모두 무지몽매한 제자들 뿐인 상태라면 이 지상경계는 한 명의 스승이 나타났어. 예. 그 스승은 이제 도지사급 스승. 한 명의 구3의 도지사급 스승. 예, 도지사급 스승이 나타났어. 또는 이제 이 공자님과 같은 스승이 나타났어. 올바른 자기의 자리에서 강건하게 다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중지공계가 국가의 실무자, 중간관리자, 지도자 등의 계층 및 계층 간에 모두 제자들만 있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지상경계는 중간관리자 계층에서 한 명의 강건한 스승이 나타났어. 이 도시사급 스승 또는 이 공자님과 같은 스승이 나타나서 다수의 유순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 팔자가 지상경계라고 하면, 예. 어떤 사람의 인생 팔자가 지상경계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음유가 다수를 차지하고 하나뿐인 양요인 구삼이 희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 전체적으로 유순하게 휴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점검하는 기회가 많은 반면에, 예. 강건하게 활동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사람의 인생 발전은 이제 산천이를 할 때 이제 사람의 인생 발전은 크게 이제 지도자 또는 이제 스승의 타입, 지도자나 또는 이제 이 스승 노릇을 좋아하는 그런 인생 팔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나 스승 노릇을 좋아하는 팔자. 예. 원초 이렇게 태어나는 팔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지도자보다는 이제 이 지도자를 이제 보좌하는 어떤 추종자 또는 이제 그 비서 또는 이제 어떤 또는 제자, 팔로 보좌해주는 이제 이런 노릇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게, 예. 이 지상경계는 이제 이 선선적으로 타고난 것이 이제 그 지도자로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 추종자 또는 이제 제자의 노릇을 잘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천인도 이제 산천인의 타입도 이제 이런 뭐 지도자나 이 스승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자나 이렇게 팔로 노릇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앞장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제 주역은 이제 3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승이 돼서 이제 가르치는 거지만, 이 산천이는 이제 추종자나 제자의 타입을 좀,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희소성을 갖는 양요인 구삼이 인생의 주인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추종자 또는 제자 역할을 하다가 구삼의 시기, 구삼은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이 스승이나 이제 지도자의 이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 인생 팔자는 구삼의 시기, 인생의 중요한 사항들이 대부분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인생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 중간에 진보적인 첨단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운이 있으며, 하지만 사업의 대부분을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적인 사업체를 탄탄하게 지키는 대표로 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 사람의 본성이 이제 추종자나 제자의 타입이기 때문에, 예, 이제 보수적인 어떤 사업체의 대표로 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중간에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여행할 파트너와 이웃이 있지만, 사업의 초반에는 서로 도와줄 파트너와 이웃이 없으므로 외롭고 고난할 수 있는 인생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초반에 좀 고생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팔자는 20대에서 30대의 시절에 강건한 양의 기운이 많아서 만약 사업을 한다면 사업체의 강건한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올바른 자기의 자리이므로 강건한 양의 장점을 발휘하여 사업을 대조적으로 키우는 데 이발할 수 있으며, 또한 위에서 도와주는 원로급의 유순한 파트너,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유순한 중간관리자급과 실무자급의 이웃이 있으므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시기는 이제 도지사급, 도지사급 스승의 노릇 또는 공자님급의 그런 스승의 노릇을 하는 이제 그런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 초반의 외롭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면 인생 중반 잘 나갈 때의 기회와 명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인생 초반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을 보입니다. 예. 예, 다음으로 이제 이 지상경계를 사계절로 보면 이 지상경계는 새싹이 탄생하여 자라는 봄에 해당하고 봄, 그 다음에 식물로 본다면 새싹에 해당하고 그리고 원형 이종으로 본다면 원에 해당하고 인의예지로 본다면 인에 해당하고 예. 그리고 본골의 주제인 행복으로 본다면 행복의 바닥에서 행복의 정상을 향해 세 번째 걸음을 내디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지상경계와 그 다음에 매슬로 욕구 단계에서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 지상경계에서는 이제 이 5개의 음유가 있고 하나의 양유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대부분 이제 휴식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구삼, 예, 구삼이 이제 구삼은 이제 애정과 소수의 욕구가 애정과 소수의 욕구가 이제 발생해서 이제 어, 이제 이 욕구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이제 기본적인 에너지 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애정과 소수의 욕구로 살아가는 인생. 예.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본문을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초육인 초육은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합니다.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육은 상부에 홍하는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리적 욕구와 존중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초육과 이 육사가 짝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같은 음이기 때문에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사는 이 존중의 욕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상호작용을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요인 육이는 안전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이는 상부에 봉하는 자기의 짝이 없으며 바로 위에 양인 구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안전의 욕구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와 서로 간섭 작용을 하면서 음양의 상태를 변화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유기는 이 구삼이 곁에 있기 때문에 예, 애정과 소속의 욕구와 간섭 작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형인 구삼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예,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로 살아가는 인생. 예. 그리고 이러한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채우기 위하여 강건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삼은 상부에 정응하는 자기적인 상륙이 있습니다. 예, 정응하는 자기적인 상륙이 있습니다. 상륙이 있습니다. 상륙은 이제 자기 초월의 욕구가 이제 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음인 육사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유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와 자기 초월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이 존중의 욕구는 이제 육이죠. 그 다음에 육사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육이 간섭적인 가능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구삼이 상육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작용을 하면 지상경계는 이 산지밖계로 또는 이제 이 산지밖계가 지상경계로 상태를 바꾸면서 이 이제 구삼과 상육이 이제 에너지를 바꾸면서 애정과 소속의 욕구와 이 자기 초월의 욕구가 욕구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삼이 육사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작용을 하면 지상경계는 내지에게 또는 내지에게가 또 지상경계로 상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따라서 육사의 이제 애정과 소속의 욕구와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가 이제 서로 이제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삼이 유기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간섭작용을 하면 지상경계는 지수사계 또는 지수사계가 또 지상경계로 상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안전의 욕구와 욕구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인 육사는 존중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사는 하부에 호응하는 자기 짝이 없으며 바로 아래에 양인 구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중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가 그러므로 존중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를 하지 않은 존중의 욕구는 애정과 수수의 욕구와 간섭작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모여인 육은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은 하부에 호응하는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실현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효인 상육은 자기 초월의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육은 하부에 증응하는 자기의 짝인 구삼이 있습니다. 예, 구삼과 증응하는 짝입니다. 그래서 자기 초월의 욕구와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자기 초월의 욕구와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욕구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자기 초월의 욕구를 이제 줄이면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이제 줄이면 이제 자기 초월의 욕구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이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서 이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개의 축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 지금까지 이제 지상경계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상경계는 희소성을 갖는 구삼은 이제 도시사급 스승인데 이 도시사급 스승은 이제 도시사급 스승이 주인공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삼은 이제 애정과 소속의 욕구고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지금 발생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경계. 예. 이러한 이제 지상경계에서 이 도시사급의 스승과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고 원만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지상경계의 이 개사와 교사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사 지상경 개사 원문 지상경 겸은 평안이 군자 유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겸은 형통하니 형통합니다. 그 다음에 군자는 마침이 있는 무슨 말인지 산천이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지상경계는 아래의 소승계는 산을 상징하는 관계. 지상경계는 이제 보면 초육, 그 다음에 유기, 그 다음에 구삼이 이제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육사, 그 다음에 유고, 그 다음에 상육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제 구삼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아래의 소승계는 산을 상징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위의 소승계는 땅을 상징하는 공계입니다. 공계. 그리고 이 관계는 음양으로 본다면 양에 해당합니다. 양. 산천인의 그 희소성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양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계는 음양으로 보면 이제 이 음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지상경계는 사상으로 분류한다면 사상으로 보면 뭐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중에서 본다면 아래가 양이고 위가 음이면 소매에 해당합니다. 지금 소매에 해당합니다. 지상경계. 소음은 계절로 보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해당합니다. 봄. 이 산천이는 이 봄을 지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그러므로 지상경계는 양이 점점 성장하는 봄에 해당하는 계입니다. 지상경계를 음양오행으로 살펴보면 음양오행으로 살펴보면 위의 공계는 부드러운 흙에 해당하고 위는 이제 흙에 해당하고 토. 아래의 관계는 강한 흙. 산도 이제 토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이제 강한 흙. 그러니까 양의 기운을 가진 이제 흙이고 위의 흙은 이제 음의 기운을 가진 이제
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흙과 흙은 서로 더하는 성질이 있는데 지상경계에서는 위에는 부드러운 흙과 아래의 강한 흙이, 그러니까 음의 기운을 가진 흙과 양의 기운을 가진 흙이 서로 더하고 있습니다. 예, 흙의 성질을 서로 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합니다. 그리고 마치 땅속에 이제 큰 산이 고개를 숙이고 모습을 감추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땅속에서 산천인처럼 이렇게 큰 스승이 또는 공자님 같은 그런 스승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 아래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경계는 양이 점점 성장하는 봄에 해당하는 계입니다. 음의 무리 속에서 귀한 양이 바르게 활동하고 스승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형통하니 공자는 마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 이 공자님과 같은 스승 또는 이 산천님과 같은 이 스승은 이 마침이 있습니다. 인생에 마침이 있습니다. 인생에 마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에 끝마침이 없습니다. 인생에 끝마침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에 끝마침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매국노 이완용, 이 사람은 끝마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에 묻힐 곳이 없습니다. 이완용이 이제 묻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이완용이 이제 자기 땅에 묻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죽어도 자기가 그러니까 조그만 그러니까 토가 그러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이 없는 사람, 마침이 없는 사람, 마침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공자님처럼 이렇게 죽어서 거의 2000년이 다 되는데 2000년 동안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마치 살아있는 듯이 이렇게, 이것이 바로 마침이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이 길어졌는데 예. 예. 하여튼 지상경계는 형통하니 군자는 마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상경계의 효사를 주요 회사를 참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경, 초육, 초육은 이제 국민급 제사입니다. 국민급 제사. 초육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육은 경겸 군자니 용섭대천이라도 기라니라. 무슨 말이냐? 초육은 겸손하고 또 겸손한 군자니 큰 데를 건너더라도 기라니라. 무슨 말이냐? 초육은 상활, 경검 군자는 비자 목냐라. 무슨 말이냐? 상전에서 말하기를 경경 군자는 자신을 낮춰 스스로를 기라니라.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 초육은 양이 점점 성장하는 지상경의 시기에 어머니 무리들 가운데서 맨 밑의 자리에 위치하고 축적하는 힘이 아직은 미약한 어린 어미입니다. 지상경에서 이제 보면 이 초육, 그 다음에 유기, 그 다음에 구사, 그 다음에 육사, 그 다음에 유고, 그 다음에 상육 이렇게 있는데 이 초육, 이거는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국민급 제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급 제사. 그 다음에 올바른 자기의 자리는 아니지만 이 국민급 제사는 바로 위에 이제 공자님과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공자님, 공자님과 같은 구삼은 공자님과 같은 이제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도지사급 스승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의 이제 스승과는 이제 그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 소승에서.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부의 귀한 양인 구상과도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데 그렇게 이제 멀리 이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홍하는 자기 짝이 없습니다. 이 초육의 짝은 이 육사는 이제 장관급 스승이면 자기 짝인데 지금은 장관급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외로운 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 짝도 없고. 그렇지만 위에 공자님과 같은 스승이 있었어. 스승의 이제 덕을 보기 때문에 이제
초육은 홀로 인내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또 겸손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육이 이 구삼을 찾아가서 구삼의 덕을 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육이 화보의 귀한 양이 구삼양에게 겸손하게 배움을 구하는 것을 큰 데를 건너더라도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예. 이 초육의 이 처세술은 이 공자님과 같은 스승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올바른 처세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는 이제 장군급 스승. 장군급 제자. 장군급 제자라고 했습니다. 장군급 제자. 유기는 명겸이니 정코 기라니라. 유기는 겸손을 떨치니 곱게 마치고 그 다음에 길하다. 곱게 마치고 길하다. 한번 상전을 보겠습니다. 상전 유기. 상활 명검 정길은 중심 단계하다. 상전에서 말하기를 명검 정길은 마음속으로 원하여 얻었기 때문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 유기는 양이 점점 성장하는 지상계의 시기에 음으로써 아래서 순계의 가운데에 바른 자리에 위치하고, 유기는 이 장군급 제자인데 이 아래서 순계에서 가운데 자리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올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주에서는 이제 가운데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로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는 귀한 양이 구삼이 있습니다. 구삼. 공자님과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공자님과 같은 스승. 그래서 이제 이 유기는 이제 공자님과 이제 공자님의 제자 중에서 본다면 이제 유기는 이 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로. 뭐 공자님과 뭐 나이는 거의 비슷했지만 이 어리는 이 자로. 공자님의 제자 중에서 그다음에 결국에 나중에 이제 좀 너무 이제 용맹하게 이제 그 신화 노릇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하여튼 이 공자님 제자 중에서 자로가 6위급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공자님을 스승으로 뒀기 때문에 아주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부에 호원하는 자기 짝이 없습니다. 상부에 이제 자기 짝은 대통령급 스승이면 자기 짝인데 지금 대통령급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 짝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짝은 없지만 그렇지만 공자님이 있기 때문에 공자님에게 겸손하게 배움을 구하여 시의 세력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겸손을 떨치니 곱게 마칠 수 있고 길하다고 했습니다. 이 유기의 올바른 처세술도 이 구삼을 찾아가는 거죠. 자로라면 공자님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처세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찾아가서 배움을 구하면 형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곱게 마친다. 곱게 마칠 수 있다. 이름을 남길 수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수하면 구삼은 이제 도지사급 스승 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자님을 보겠습니다. 공자님급 스승, 공자님 스승. 구삼은 이제 이 효화의 이제 지상 경기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구삼은 노겸이니 군자 요정이니 기라니 무슨 말이야? 규사는 겸손에 힘쓰니 군자가 마침이 있으니 기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정구삼 상월 노경군자는 만민의 복녀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노경군자는 만민이 복종하는 것이. 이 공자님은 인류의 스승입니다. 공자님 인류의 스승. 만민이 복종하는 스승입니다. 그래 겸손하게 그 아래의 제자들 뭐 이제 자로와 같은 이런 제자들도 가르치고 또 위에 대통령급 제자도 가르치고 그다음 원로급 제자도 가르치고 만민의 지금 스승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지상경 시절에 이 시대의 스승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 구삼은 양이 점점 성장하는 지상경의 시기에 엄의 무리들 속에서 하나뿐인 귀한 양으로서 활발히 엄들을 가르치면서 크게 쓰입니다. 공자님과 같은 스승입니다. 구삼은 아래 소승계의 제일 높은 자리에서 바르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히 엄들을 가르치며 양의 힘이 극치에 도달했습니다. 이 아래 소승계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아래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위로는 이제 또 대통령
그 다음에 국가 원로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천하를 지금 주유하고 있는 그러한 공자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힘쓴다 했습니다. 예, 겸손하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3은 양으로서 상부에 홍하는 자기 짝이 있으므로 이제 구3은 상부에 홍하는 자기 짝이 이제 국가 원로급 제자가 이제 자기 진짜 짝이에요. 국가 원로급 제자. 상부에는 국가 원로급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자가 마침이 있으니 예, 마침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 좋은 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육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장군급 장관급 제자. 육사는 무불리 얘기합니다. 육사는 이러는 것보다 겸손해서 이롭지 않으며 상질을 보죠. 상질 육사. 상을 무불리 얘기하면 불이 칭해라. 상질에서 말하기를 무불리 얘기하면 준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 해설 보세요. 해설 육사. 육사는 어머로사. 상부수 성계의 몇 미터 위치에 자리가 났습니다. 예, 육사는 보면 이제 초육, 육이, 그 다음에 구삼, 그 다음에 육사, 육오, 상육. 예. 이제 육사는 이제 이 장관급 제자인데, 이 장관급 제자인데, 이 바로 아래에 이제 이 공자님 있습니다. 공자님. 바로 아래에 공자님 있고, 자기의 짝은 이제 국민급 스승이면 자기의 이제 스승인데 지금은 국민급 제자만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처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아래에 공자님이 있기 때문에 공자님을 이제 곁에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홍하는 자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에 귀한 양이 구삼이 있습니다. 예, 공자님과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점점 성장하는 지상견의 시기, 육사는 엄으로써 구삼에게 겸손하게 배움을 받니, 예, 겸손하게 배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겸손해서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육사의 처세술은 이 구삼, 예, 이 공자님에게 지인은 낮지만은 이 지인이 스승에게 겸손하게 배움을 청하면 형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이롭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오문보다 육을 보여. 육오는 이제 대통령급 제자. 대통령급 제자. 대통령급 제자. 육오는 불부 이길이니 이용침돌이니 무불리하리라. 무슨 말이냐. 육오는 부유하지 않아도 그 이웃을 쓰며 정벌하는 것이 이로우니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 상전의 육오. 상월. 이용침벌은 정불복이라. 상질에서 말하기를 이용침벌은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정벌을 하는 것이라. 해설을 보고 있습니다. 해설 6호. 6호는 양이 점점 성장하는 시상경의 시기에 엄으로서 상부설성계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예, 6호. 예, 6호는 이제 엄으로서 바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자리. 예, 대통령의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급 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부에는 홍하는 자기 짝이 없습니다. 예, 이 장군급 스승이면 자기 스승이 되는데 지금은 장군급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짝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로 요 아래에 이제 공자님과 같은 그런 구삼의 스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한 양인 구삼의 공자님과 같은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이 대통령으로서 겸손하게 배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지 않아도 그 이웃을 쓴다 했습니다. 예. 예, 유고. 예, 이 대통령 자리는 원래 좋습니다. 예, 대통령급 제자는 이 구삼, 예, 구삼의 스승을 겸손하게, 뭐 지위가 높다고 이제 머리를 빳빳하게 드는 건 아니고 겸손하게 이 대통령급 제자는 이제 공자님과 같은 이런 제자를 엄의 가장 큰 장점은 포용력이다. 포용해서 공자님이 포용해서 또는 공자님을 등용을 했어요. 예, 공자님이 펼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비전 또는 이제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등록을 했어요.
이제 쓰면 됩니다. 예, 6호 이 대통령급 제자는. 예, 그게 이제 이 대통령급 제자의 올바른 처세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올바른, 그러니까 이 공자님과 같은 이런 서성을 이 등용해서 쓰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처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겸 시기에 유고는 상부의 가운데 자리에 있으므로 엄의 무리를 다스려야 하는 자입니다. 예, 대통령 자리. 그래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불순한 무리에 대해서는 징벌하는 것이 이론이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예. 이거 이 구삼의 이 서성을 이제 이 대통령이 이 공자님을 쓰려고 하면 이제 요 위에 이제 이 엄들이 뭐 이제 뭐, 뭐 육사나 또는 이제 상육 이런 엄들이 이제 질투를 할 수 있어요. 질투 또는 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는 나보다 낮은데 이제 이 대통령이 애주중지 이제 다 자기의 말은 안 듣고 이 구삼 이 공자님과 같은 이런 이 구삼의 말만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시기하겠습니까? 질투와 시기. 이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면 못된 짓을 합니다. 또 이 못된 짓을. 음의 또 가장 단점이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질투와 시기를 하면. 그래서 이러한 무리에 대해서는 이 임금이 징벌해야 됩니다. 징벌해서 이제 이런 무리들이 구삼에 대해서 해코지하는 것은 없애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구삼을 인재를 등용을 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 아주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륙은 이제 국가 원로급 이제 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륙은 명검인이 이용행사야 정업국이 정업국이다 무슨 말이냐? 상륙은 겸손을 떨치니 군사를 등용하여 작은 업국을 치는 것이 이론이다. 예. 상륙. 상활 명검은 지미 등년이 가용 행사하여 정업국이라. 무슨 말이야? 상전에서 말하기를 명검은 뜻을 아직 얻지 못한 것이니 군사를 등용하여 업국을 칠 수 있습니다. 네, 해설 보겠습니다. 해설 상륙은 양이 점점 성장하는 지상겸의 시기에 어머물주에서 상부소 승계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예. 예, 지상겸에서 보면 이 상륙은 예, 93,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65, 그 다음에 상륙. 예, 상륙은 업무로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제 국가 원로급 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원로급 제사. 예, 국가 원로급 제사. 위치하고 하보에서 승계는 홍하는 자기 짝이. 예. 이 공자님과 짝입니다. 예. 예. 공자님은 지위는 낮지만 이제 이 국가 원로 국가 원로는 이제 공자님과 같은 이런 이제 스승을 이제 그 스승과 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보 스승에는 홍하는 자기 짝이 구삼이 있습니다. 예, 상륙은 기한양인 구삼이 자기 짝이므로 구삼과 합하여 세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상륙의 처세술은 이 자기의 짝인 이 구삼과 이제 만나서 이제 구삼의 이제 뭐 이제 가르침을 배우고 축적하는 뭐 그렇게 하면 뭐 형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륙의 상황을 겸손을 떨친다. 예. 지는 높지만은 지가 낮은 구삼의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이제 등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비유를 한다면 이제 유비가 이제 지위는 높지만 이 제갈공명을 이제 등용하지 않습니다. 제갈공명한 인재를 등용해서 상고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지 않습니까? 겸손. 머리를 숙였어요. 이 제갈공명을 상고처리해서 이제 그 등용을 해서 이제 천하를 얻을 이제 천하를 얻을 그 계책을 이렇게 얻지 않습니까? 예. 천하 삼분지계 그걸 얻는데 하여튼 유방이 제갈공명에게 상고처리하는 것 같이 이 상륙은 이 공자님께 상고처리를 하면 형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러한 상황을 이제 겸손을 떨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겸의 시기에 상륙의 발언 태도에 대하여 군사를 등용하여 작은 업국을 치는 것이 예. 이 육삼이 이제
이 구삼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 시기하는 시기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의 이제 이 엄들이 이러한 이 엄들이 이제 또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엄들은 그 정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삼 공자님의 이 가르침을 펴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엄의 무리들은 이제 처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국가 원로가. 예. 그래서 군사는 구삼을 의미하며 작은 억국은 겸손하지 아니하고 부선한 엄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빨리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문의 지상연계는 필자로 봤을 때 공자가 군웅이 핥거든 어지러운 춘추전국 시대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돌을 가슴에 품고 천하를 떠돌며 유사한 모습이 연상되는 개이며 공자는 개에서 춘추전국 시대라는 난세에 서성노릇을 하는 단 하나뿐인 기한양인 구삼이다. 춘추전국 시대라는 난세를 만나서 어지러운 미로석을 해먹고 있는 천하 각계각층의 백성들은 무지몽매한 어미 무리로 볼 수 있으며 강건한 공자의 유세에 증언하고 있는 상부의 유순한 국가 원료는 상륙에 해당합니다. 강건한 공자의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왕급의 제자와 장교급의 제자는 유순한 육사와 유순한 유기에 해당하고, 예, 유기는 이제 자로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릿속 공자에 호응하고 있는 나라의 임금 및 백성들은 유순한 의미 유고와 초육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의 서승노릇을 하고 있는 공자와 그의 가르침에 호응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제자들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자세한 사항을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뛰어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 시간 관계상 뛰어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뛰어넘어가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이제 요약을 하면 이상과 같이 지상경계는 음양의 비율이 5대1이고 하나뿐인 양요인 구상, 이 도시사건 스승 또는 공자님과 같은 스승인 희소성 우성의 법칙에 따라서 개의 주인공이 걸려. 그리고 고3은 상부에 정하는 자기적인 상륙이 있으며 국가원료급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어민 육사가 있으며 바로 아래에는 유기가 있습니다. 지상경계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도 있고 엑셀도 있어서 저속의 3단 기호로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상경계는 한 명의 스승이 나타나서 올바른 자기 자리에서 강건하게 다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지상경계는 중간 관리자 계층에서 한 명의 강건한 스승이 나타나서 다수의 유순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경 시절에는 천하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과 멀사분고하는 태도로 강건한 기량을 발휘하여 훌륭한 중간 관리자가 될 수 있다면 국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량을 갖추고 발휘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공자님처럼 멸사분고하는 태도,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의 노릇을 한다면 그것이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지상경 시절의 필수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경 시절의 이제 처세술은 밑에 제자 노릇을 하는 이제 그러한 처지라고 하면 공자님을 모시듯이 이제 그렇게 공자님께 스승의 가르침을 이제 배우면 될 것이고 그리고 공자님보다 이제 좀 높은 지위의 그러한 이제 제자라고 한다면 유비가 제갈공명을 상고처리해서 이제 스승으로 모셨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처세를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겸손하게 처세를 하면 아주 성공과 행복의 길이 열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상경계는 모든 욕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과 소속의 욕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정과 소속이 그 인생의 이제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꼭대기를 향하는 세 번째 걸음을 내디딘 단계로 보겠습니다. 또한 지상경계는
봄에 새싹이 탄생하여 자라나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지상경계를 마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내재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본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역 행복 제세술 본 강의에 대한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하여 산천인이 더 보기란에 이렇게 주역 행복 제세술 종이책과 그리고 전자책을 쉽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점의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주역 행복 제세술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